네, 짠! 오늘도 영화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5월은 부르고나 하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계절.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아, 참. 벌써 5월이에요. 세상에. 그죠? 코로나 팬데믹. 벌써 이제 우리가 몇 년여의 이제 시간을 겪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로 이제 야외에서는 뭐 마스크를 벗을 거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드디어 코로나 끝나나?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예, 지금 요즘에 좀 약간 분위기가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벗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게 맞으니까 항상 깨끗하게 위생 철저히, 그리고 그래도 거리를 좀 두면서, 예,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영화에 이제 대타 이야기 했어요. 그쵸? 2탄 한다 그랬는데, 영화의 대타가 그들의 성공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 누군지 아세요? 자, 이렇게 보면 잭 니콜슨. 굉장히 어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약간 개구쟁이처럼 이제 생겼을까요? 자, 잭 니콜슨. 바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이 간호사 역으로 대박을 친 이제 루이스 프레처. 그러니까 먼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애초에 판권을 소유하고 있던 인물은 대배우 우리 유명한 커크 더글러스. 약간 이 턱 쪽의 그 모양 굉장히 특이하죠.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 작년 별세한 그는 오랜 병마와 싸움에서도 104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로 만들려고 수년간 계획했으나 막상 제작 당시엔 자신이 주연을 맡기엔 너무 늙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대요. 결국 영화 제작을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에게 넘겼는데 그는 잭 니콜슨을 주연으로 발탁했고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영화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는 베스트셀러 소설이 영화의 원작인데 반권위적이고 자만심 강한 한 중년의 사나이가 재활을 위해 보내진 오리건 주립 정신병원이 배경입니다. 사진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지독히 가학적인 여간호사의 엄중한 눈초리 감시 아래 이제 놓이게 되는데 견디다 못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주인공 맥머피는 다른 몇몇 환자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그녀에게 맞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대부분 단체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단체는 그죠 세트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난 혼자여도 나는 워낙 강해, 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이제 논제에 대해서 이제 덤볐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붙잡혀서 감금된 상태에서 막 그 전기 충격 치료받고 사경을 헤매했는데 보다 못한 동료들이 눈물을 삼키며 그를 안락사를 시키고 탈출을 해요. 그러니까 비록 몸은 감금됐지만 정신이 지극히 맑았던 그 맥머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남으리라. 이 작품은 잭 니콜슨에게 첫 번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또 안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간호사 역의 루이스 플래처인데요. 제인 폰다, 앤 벤크로프트, 앨런 버스틴, 페이 더너웨이 등 당시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하나같이 출연을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뭐 대본 보니까 별로예요. 전 뭐 안 할래요. 관심 없어요. 이랬던 거겠죠. 그래서 이 바람에 무명에 가까웠던 플래처에게 악질 간호사 레치드 역이 굴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녀는 이 역으로 당당하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는 신들린 연기력을 펼쳤습니다. 완벽한 대타 성공이죠.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93년 역사상 알짜 5개 부문, 작품, 감독, 남녀주연, 각본을 모두 수상한 단 3개 작품,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양들의 침묵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설과 관점이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우라가 치는 원작자 켄 캐시는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원래 이제 작가들의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을 막 수정해갖고 막 맘대로 감독이 막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거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명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는 이 영화를 계기로 제작자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서 대타로 성공한 그 유명한, 개인적으로 참 이런 그 마스크 참 좋아해요. 예, 멋있잖아요. 주름 자체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션 커네리. 007 제임스 본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제 1탄은 닥터 노 1962년작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일발 1963년이 먼저 상영됐기에 이것이 첫 편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제임스 본드로 스크린에 등장한 배우는 션 커너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탁되기 전까진 역시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은 소설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큐리 그랜트나 데이비드 니븐을 강력히 청구했어요. 작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유배달을 하다가 보디빌딩을 하고 쇼비니스에 진출했던 스코틀랜드 노동계급 출신인 션 커너리는 다분히 본드다운 카리스마와 근육질의 소유자였고 제격이었던 거죠. 계급을 초월해서 1960년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영웅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션 커너리 하면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이후 로저 무어, 티모시 덜튼, 피어스 브로스넌, 다니엘 크레이그 등 유명 스타들이 그를 이어서 계속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단연 션 커너리였어요. 이후에도 수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는 작년에 90세를 일기로 안타깝게 팬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또 셰익스피어 인 러브, 줄리아 로버츠 대타로 출연한 기네스 팔트로우.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1998년작인데 아카데미상 13개의 부문에 노미네이트돼 최우수 작품상 등을 7개의 부문을 석권했는데 그 중에는 여우주연상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상의 주인공은 바로 기네스 팔트로우였어요. 때는 1593년. 극심한 슬럼프에서 허덕이던 젊은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 오디션에서 켄트라는 미소년을 눈여겨봅니다. 그러나 켄트는 당시 여자들에겐 허용되지 않는 연극 배우가 되려고 남장을 한 바이올라라는 처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였는데 남장을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셰익스피어는 그녀와 만나며 깊은 사랑에 빠져요. 그런 이제 영화의 줄거리나 소재는 되게 많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종 남성과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를 두고 괴로워하던 셰익스피어는 당시 쓰고 있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을 비극으로 바꿔서 지필하면서 자신의 절절한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들의 애절한 사랑은 어찌 됐을까요? 그런데 여주인공 역의 배우는 처음부터 기네스 팔트로우가 아니라 줄리아 로버츠였죠. 23살 때 출연자 귀여운 여인에서부터 이제 막 방방 뜨기 시작해서 당시 상정가를 누리던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그 바람에 대타인 기네스 팔트로우가 보란듯이 장거리 홈런을 한 방에 날렸는데요. 상대 셰익스피어 역은 조셉 파인즈인데 그 유명한 배우 랄프 파인즈의 친동생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역으로 아주 잠깐 등장했던 주디 덴치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타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행로, 주안 크로포드를 대신한 그리어가슨이라고 올드 팬들에게 빼놓을 수 없을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음의 행로, 1942년작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 머리 부상으로 인해 기억상실증과 언어장애에 시달리는 한 멋쟁이 중년 사나이의 파란만장한 사연입니다. 여담이지만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 기억상실증이 많은지 저는 솔직히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주변에 과연 그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나 이제 영화의 소재에서는 단골 소재죠. 아름다운 부인은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남편의 비서로 취직해서 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아요. 눈만 뜨면 알지 못해 열쇠 하나만을 만지작거리며 지내던 남편은 어느 날 드디어 열쇠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신의 옛집 현관 열쇠 구멍에 조심스레 그걸 끼워 넣는 순간 문이 쫙 열리면서 기적적으로 기억을 되찾는다는 인간 승리의 러브스토리예요. 대부분 기억상실증 걸린 분들 보면 갑자기 막 자동차가 확 와서 칠 뻔했다든가 어떤 충격적인 상황에서 기억을 되찾던데, 네, 이 영화 되게 애절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로널드 콜맨과 그리어 가슨이 두 남녀 주연 배우인데, 그런데 당시 MGM 영화사의 여우 트로이카는 그레타 가르보, 갈매기 눈썹한, 그죠? 신비의 배우 노마 슈어리, 주안 크라포드였습니다. 이즈 크라포드가 이 작품 주연을 강력하게 원했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려지기까지 했는데 막판에 변수가 생기며 그리어 가슨으로 대체가 됐어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로 크로포드는 MGM을 떠났고요. 소속사를. 그리어 가슨은 자신의 출연작 중 마음의 행로를 으뜸작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 마티를 통해 만나 조연 탈출에 성공한 어네스트 보그나인. 어네스트 보그나인을 모르는 올드팬들은 없을 거예요. 덩치가 아주 크고 인상이 좀 약간 다소 험악한데 그는 서부 영화에서 주로 단골 악당 역으로 만년 조연급 배우였습니다. 그가 아카데미 조연상이 아닌 당당 나무주연상을 일거에 거머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마티, 1955년작이요. 이탈리아인 여장부 호러머니와 둘이 사는 노총각 남자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깁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용모와 환경이 문제일까요? 선뜻 시집오겠다는 여자가 없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늘 구박덩이자 친구들에게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 어느 날 그에게 호감을 보이는 여자가 이제 나타났는데 아주 참한 성격의 노처녀 클라라가 나타나요. 그리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둘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데 과연 두 남녀는 맺어질까요? 마티는 TV 영화로 먼저 만들어져 대단한 인기를 끈 작품이고요. 거기선 로드 스타이거가 주인공 역의 원조 배우였는데 이게 영화가 기획이 되면서 제작자는 거물급 배우를 물색했어요. 누구나 다 흥행에 성공하려면 이름이 난 사람을 원하니까요. 그저 네임밸류가 있는. 그러나 스타이거는 더 이상 이 역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배우는 탑스타 버트 랭카스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시간을 끌자 발탁된 인물이 바로 어네스트 보그나인이었죠. 거물급의 대타인 그의 연기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드디어 만년 조연 신세 탈출에 보란듯이 성공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안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전후의 시대 상황을 잘 그려낸 사회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델버트만이 감독이었는데 수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마이 페어 레이디, 자전거 도둑 등 대타들의 성공기인데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탄 1964년도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는 흥미로워요. 여주인공 역을 무대 공연에서 확실하게 검증했던 그 유명한 줄리 앤드류스, 그죠? 영화에서도 그대로 캐스팅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노래를 잘 못하니까 당시 최고 인기의 스타 오드리 헵번을 발탁할 것인가를 두고 워너사가 적잖이 고심을 했다고 해요. 숙고 끝에는 결국 헵번이 이제 낙점이 됐는데 줄리 앤드류스는 굉장히 많이 속상해했다고 하고요. 노래 대역이 이제 귀했던 당시 노래를 직접 못 불렀죠. 노래를 못하니까 마니 닉슨이 노래를 못 부르는 헵번 대신 더빙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종의 이제 뭐 립싱크죠, 뭐. 네, 그죠. 근데 립싱크도 쉽지 않아요. 그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부르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거 자체도 연기니까요. 자전거 도둑 1948년작에선 제작자 캐리 그란트를 캐스팅하면 제작비를 왕창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은 전문 배우는 단 한 명도 없이 모든 출연자를 정말 길거리 캐스팅으로, 대단한 용기죠.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으로 충당해서 위대한 작품 만들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인건비도 좀 줄였고 제작비를 좀 줄였겠죠. 그리고 영화사에 남는 명작이 탄생이 됐는데 또 영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부자 관계가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영화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들 중 배우 생활을 이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단발성으로 끝난 거죠. 다들 본래의 힘겨운 생업으로 돌아갔던 것인데
배우들의 대타 성공기는 기회 있을 때 더 한번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매일 이렇게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뵙는 거 자체가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약간 입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 더더욱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